나 김혜영 조이님도 들어오시네요. 네. 네, 시작할게요.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13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매일매일 100일이 넘어가니까 신나네요. 꼭 무슨 통장에 저금해둔 것 마냥 두둑한 느낌이 들죠. 막 뭔가 이렇게 풍요로운 느낌이 듭니다. 100일이 넘어가니까. 네. 어제 그 125페이지인가요? 네, 책이랑. 네, 12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거기 좀 했는데 여기서부터 다시 읽을게요. 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이 가진 부의 그릇은 그 크기와 성격이 모두 달랐다.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 그 그릇을 반도 채우지 못하거나 넘치게 채울 수도 있었다. 이 방법으로 매일 수십 건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서유는 고등학교 때까지 모두 수만 명에 대한 분석을 마칠 수 있었다. 이후에도 데이터가 계속 추가되면서 그녀의 모델 또한 끊임없이 발전하고 확장됐다. 엄청 많으신가 봐요. 조사하실 분들이. 그쵸? 부자들이 많아서. 행운과 부의 비밀을 탐구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서유는 학업을 등한시하지 않았다. 여러 가지를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쵸? 네. 새벽 시간을 이용해 사례 연구에 몰두했고 학교에 가서는 수업에 집중했다. 그녀에게는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믿었다. 학생이기를 선택한 것도 자기 자신이기에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네. 저도 옛날에는 한 가지밖에 못했는데 요새는 자꾸 어릴 때 상처를 지우기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자꾸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한 가지만 잘하는 것도 집중력이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집중력이 뭔가 할 때는 집중력 있게 하고 다른 일도 할 수 있는 게 이게 의식이 확장이 되면은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의식이 확장되는 거는 사랑의 밝기가 밝아지는 거고 사랑의 밝기가 밝아지려면 어릴 때 상처를 어린아이를 토닥거려 줘야 돼요. 어린아이가 토닥거려 줘야 돼. 어린아이, 어린 자아가 있죠, 우리는? 어른만 있는 줄 알아요. 몸은 어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우리는 몸이 이렇게 나이가 들었어요. 20살 넘어서 이제 부모님한테 독립되어야 되는 나이로부터 해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도 계시죠, 여기? 네, 다양하게 계십니다. 20대부터. 네, 다양하게 계신데, 이 몸은 이렇게 성인이 됐어요. 어른인 자아가 있는 것 같은데, 속의 내면에는 뭐예요? 네, 또 어린아이 자아가 있어요. 그 아이를 상처받고 삐져 있고 막 팽 돌아져 있는, 그죠? 그 삐져 있는 그런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 아이를 온전하게 또닥또닥 걸어줘서 이 아이가 이제 이해가 되면서 그 에너지상에서 이해가 되면서 화난 게 풀려야 돼요. 삐졌는 게 풀려야 돼요. 그게 이제 온전히 느낌에서 가서 이해가 되면 이 에너지장이 풀리거든요. 그러고 나면 사랑의 밝기가 밝아지는 것 같아요. 밝아지는 거. 그래서 진짜 그러니까 인생의 여기는 이제 그 이서윤 님은 학교 가서 수업도 잘하고 수업도 집중하고 사례 연구에도 몰두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다 잘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잘할 수가 있어요. 사랑의 밝기가 환해지면은 의식이 높아지면. 그쵸. 그러면서 의식이 높아진다는 거는 또 뭐예요? 인생의 주인이 누구요? 나 자신이다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그쵸. 나 자신이라고. 근데 우리는 나 자신이라고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죠. 주인의식을 안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기대고, 몰라서 기대기도 하고, 네가 해줘야 돼, 옆에 있는 사람이 해줘야 돼 하다 보면 자꾸 문제가 생기죠. 엄마한테 기대된 거를 이제는 벗어나야 되는데, 몸은 독립했는데 마음은 독립이 안 된 거야. 그쵸. 몸은 독립했잖아. 남편 만나서 막 가요. 근데 그게 엄마한테 마음은 독립이 안 됐던 게 남편한테 가고, 이게 옮겨 다니죠? 사회에서 또 옆에 기댈 만한 사람 있으면 또 기대고, 막 이게 옮겨 다녀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주인이 나라는 거, 나 자신이라는 거. 그래서
책임도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돼요. 내가. 내가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돼요. 왜 그러니까 책임을 가져야 되는 거. 그러니까 좀 책임 의식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인제 '아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내가 더 발전적이잖아요. 근데 책임을 남편이 져야 되고 엄마가 져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모든 것들은 선택을 한 건 누구라 그랬죠? 나라 그랬죠? 부모님을 선택한 것도 나고 이런 환경을 선택한 거 부모님 잘 살든 못 살든 그 환경도 내가 선택한 것이고 모든 것들이 내가 태어나는 이 집안과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선택한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선택한 것 같지가 않아요. 부모님이 좋아해서 사랑해서 우리가 그냥 태어난 것 같잖아요. 근데 내가 모든 것들을 선택을 했다. 집안 환경 그래서 거기서 왜 이런 거기서 느꼈던 안 좋은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거를 내가 거기서 깨달아서 뛰어넘어가라고 선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 그랬겠구나, 그랬겠구나.' 자꾸 있잖아요. 그게 참 저도 제가 저를 인정을 하기 싫었던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는 순간 인정이 되면 인정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게 받아들여져요. 용서가 돼요. 근데 인정이 안 되니까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어 인정을 하려면 어제도 어제도 과거고 그저께도 과거고 한 달 전도 과거고 지나간 거 과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뿌리면 뿌린 대로 일어나잖아요. 씨앗이 다른 게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뿌린 것 때문에 지금 자라난다는 거죠. 사과 씨를 뿌렸으면은 사과 나무가 열려서 사과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뭔가 했던 것에 대한 인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인정하는 게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남편에 대한 것들 뭐 이런 거. 그랬는데 인제 자꾸 공부를 하다 보니 전에 '아 내가 그랬었나 보다.' 하면서 있잖아. 처음에 인정이 되나요? 안 되죠. 안 되다가 '아 내가 그랬었나 보다.'라는 거로 자꾸 이제 인정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아.' 하면서 인제는 쪼끔 '내가 그랬었겠구나. 그랬었나 봐.' 하면서 이제 점점점 인정하는 각도가 높아지니까 남편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쵸? 남편도 이해가 되고 주변 사람들도 이해가 되고 모든 것들은 내 생각 안에서 내가 내 생각 안에서 내 믿음 안에서 모든 환경을 만들어서 펼쳐져 놓으니까. 그래서 내가 인정을 한 순간 내가 책임지는 마음도 생기는 것 같아요. 책임지는 의식도. 근데 내가 인정을 안 하면 책임지기도 싫은 거야. 그쵸. 그래서 어 내 거라는 거. 내가 선택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는 거 모든 것들은. 그러면 정말 의지도 점점 더 쓰게 되고 내가 사랑의 밝기가 점점 밝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내가 선택했는데 내가 선택한 걸 인정을 안 하면 자꾸 억울해지고 뭔가 막 그래요. 억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늦어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억울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좀 있어요, 보면. 근데 억울해 가지고는 안 돼요. 답이 안 나와요. 밝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 모든 것들은 내가 선택했구나.'라는 거를 인정하세요. 합시다. 저 인정해요 그냥. '전에 그랬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그냥 자꾸 인제 발전하는 거죠 뭐. 100% 인정이 돼서 뭐 그랬으면 벌써 성인이 됐을 것이고. 그래서 인정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발전이 있습니다. 네. 고등학교 1 학년이 되자 서윤은 본격적으로 부자들의 자문에 응하기 시작했다. 그녀에 대한 소문이 퍼지자 돈 되는 정보에 민감한 부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그들은 학교 앞을 빼곡히 메운 채 서윤을 기다리곤 했다. 교실에서도 같은 광경이 펼쳐졌다. 쉬는 시간만 되면 친구들이 몰려와 긴 줄을 만든 것이다. "이 대학에 꼭 가고 싶은데 합격할 수 있을까? 교회 오빠를 좋아하고 있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무슨 점쟁이가 됐어요. "부모님 사이가 좋지 않아. 두 분이 이혼하면 어쩌지?" 막 고민거리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요새 요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 아이들이
수업을 했나? 잘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에 4주 코스로 해서 인제 아이들이 와서 수업을 하고 가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이렇게 그 지나간 과거에 대한 상처가 낮아요. 아직 뭐 10살 이전 되면 아주 얇고. 그쵸? 점점 세월이 지날수록 이게 강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면 금방 이렇게 찾아요. 이 금방 찾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저희 수업 듣고 가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학교 가고 상담사가 돼 있어요. 다 상담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요. 신기하게도.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거든요. 막 상담이 특히 여자아이들은 더 상담을 많이 해 줘요. 상담 줄 서고 있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아이들 친구들을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서 또 대화도 되고 공감이 되니까 신뢰할 수 있는 아이들도 바뀌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 보니까 상담사 여기는 막 돗자리 폈어요. 그쵸? 이혼하면 어떡하지 하고. 요새 저희 선생님 보면 그래요. 그거 돗자리 피셔야 되겠다고 다 질문하는 게 이래야 되는 저래야 되는 너무 웃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무슨 돗 돗자리 하나 사 드려야 되는 거 마치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근데 인제 에너지가 어떻게 이렇게 그 보이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답이 안 나오는데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이 파동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걸 딱 보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게 대략 인제 감지가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서희 님도 참 대단하다. 그쵸? 네. 소녀들의 고민이란 때로는 심각하고 때로는 사소했다. 하지만 서유는 그들의 질문을 외면하지 않았다. 단 한마디라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조언을 해 주었다. 대단하다. 어린데. 예. 상대에게 돈이 있는지 없는지, 그들이 어른인지 청소년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야, 이거 조건 없이 있잖아요. 뭔가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건 참 배울 만한 것 같아요. 그쵸? 예. 사람의 고통이란 외양만 다를 뿐 근본적인 감정에서 모두 비슷하다. 사람의 고통이란 우리가 목표가 그거 아니에요? 행복한 부자가 되는 거. 행복한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태어나자마자 어릴 때부터 뭔가 인제 상처를 가진 거예요. 누가 준 것도 아니에요. 내가 받은 거야. 내가 받았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엄마가 준 것이다 그러면 억울하고 인정이 안 돼요. 그럼 해결이 안 돼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내가 잘못 생각해서 내가 이 상처를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상처 고통을 이게 지금 상처랑 고통이 그냥 그게 그때부터 너무 어릴 때부터 딱 인지가 딱 돼 버렸어요, 그 고통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왔어. 두려움에 계속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고통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몰랐죠, 저도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선생님하고 수업을 인제 들으면서 '아, 행복도 있는데 지금 내가 살아온 삶이 잠깐의 기쁨이지만 두려움이 밑바탕에 깔려 가지고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고통이 없는 줄 알잖아요. 그 무감각하게 쭉 내려놓은 쭉 있잖아요. 무감각하게 50 이잖아요, 에너지 밝기가. 어둡잖아요. 그 100 이하로 됐을 때 차라리 그 슬픔이면 울기라도 하면은 그 의식의 에너지 밝기가 75면 슬픔이잖아요. 우는 거는 차라리 감정을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도와주세요."라는 신호래요. 차라리 울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막 그 자살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뭔가 엊그제 돌아가신 개그맨 같은 경우에도 뭔가 힘들었을 텐데 공부를 좀 하지 꼭 딱 공부할 영혼 같던데. 그렇지 않아요? 공부할 영혼 같던데 공부를 했으면 자살까지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쵸? 근데 뭔가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냥 안타깝더라고요. 인재잖아요. 어떻게 보면 재능도 많고 인재인데.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능과 이 외형과는 다르게 내 내면에
에너지 상태, 의식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의식 에너지 자체가 어릴 때부터 두려움을 선택을 해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수업을 하면 선생님이 답을 가르쳐 주세요. "정답은 1 번입니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1 번. 1 번이 뭐예요? 엄마한테 버림 버림당했다고 생각되는 거가 잡아요, 어릴 때. 근데 처음에는 뭐 '내가 뭐 언제 엄마랑 버림당했다고 생각해?' 그래요. 엄마랑 같이 있는데. 엄마 저기 계신데. 같이 있다 돌아가셨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잘 보면 3살 이전에 엄마한테 뭔가 '엄마가 날 버리면 어떡하지?'라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에서 인간은 두려움이 있어요, 보편적으로 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엄마가 나를 버릴 것 같은 뭔가 그 순간 찰나, 그 찰나가 얼만큼 순간 찰나냐, 몇 시간이냐, 1 시간이냐, 2 시간이냐, 하루냐, 이틀이냐, 3 일이냐, 한 달이냐, 계속 뛰어났느냐, 이거의 차이에 인제 두려움의 강도가 이제 더 세져요. 그러다 보면 어릴 때 이게 강도가 세지면 인제 그걸 느끼기 싫으니까 무감각하게 이렇게 해 놔요. 그래서 고통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 사람들의 그 고통이 어릴 때부터 있었는데 그게 근데 다 찾아보면은 뭐예요? 다 똑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정답을 내가 가르쳐 줄게 하면서 버림받는 거라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라고. 그래서 어릴 때 버림받는 거라고 그러면 "내가 뭐?" 하면서 "나는 그런 적 없는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예요? 점점 수업을 듣다 보면 아이고 요번 주 일요일 날에도요. 여기 옆에 계신 분이 있어요. 우리 인제 "난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런 거 없는데." 하신 지가 지금 꽤 되신 거예요, 우리 정유님. 없는데 했는데 드디어 나타나잖아요. 그 양춘걸님 때문에. 양춘걸님이 고모 있잖아요. 고모네 댁에 양자로 갈 뻔했다 그러셨나 그랬어요. 그 얘기 듣고 뭔가 꿈틀거린 거예요. 그래서 보내지 않았는데 보낼 뻔한 거. 가야 되지 않나? 옛날에는 양자 그런 것도 많이 했잖아요.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 뭐 형이나 뭐 친척 중에 누가 장손이 대를 못 이으면 이게 조카를 또 데려가서 입양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그런 것들 때문에 "없어." "아닌데." 모르겠는데 기억 안 나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상처가 클수록 기억을 안 하는 거였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진짜 맞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그런 분들이 계속 듣다 보면 나오더라는 거죠. 기억을 하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어떻게 3살 이전에 뱃속에 있을 때까지 기억을 다 해요. "기억을 어떻게 해요?" 그러거든요, 이 수업을 들으면. 자 가만히 듣다 보면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고통이 있는데 그걸 그냥 이렇게 살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수업을 만나기 직전에 너무 압이 차는 거예요. 너무 압이 차는 거예요. 그 왜 압이 차는지도 몰랐어요. 왜 힘든지도 몰랐어요. 중간중간 힘들었던 적이 있어 가지고 왜 힘든지 몰랐는데 이상해. 그러니까 힘드니까 막 압이 꽉 차 가지고 더 이상 안 커지는 막 그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 내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인제 좋은 강의를 들어야 내가 뭔가 이 압이 풀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어 아이들 어릴 때 일을 하지 않을 때도 동네에 구층에 아줌마하고 가서 아침에 차 한잔하고 아침에 심심하잖아요, 왜 신랑 출근하면. 그럼 애 데리고 애 있을 때도 애 데리고 또래에 있는 엄마들 그 층에 올라가요. 그럼 커피 한잔 하면서 뭐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건설적인 어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 흉보고 남편 자랑하고 뭐 하고 막 이러는데 그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는 동네 아줌마들하고 잘 안 어울렸거든요. 근데 뭔가를 저도 이렇게 보면 그냥 누구한테 하소연하고 내가 힘든 걸 하소연한다고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이렇게 스폰서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을 다 제가 너무 힘들 때 제일 많이 찾아갔던 게 이제 세 번째 단계에 계신 분을 되게 많이 찾아갔었는데 거기 가서 하소연은 하는데 잠시 얘기는 하는데 뭔가 그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잠시 뭔가 이렇게 그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잠깐 얘기할 때 압이 살짝 풀리는 둥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걸 제가 인제 알게 됐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결이 안 돼서 인제 정말 압이 차 가지고 힘들 때 그때 인제 제가 무슨 교육을 뭔가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찾아다닌 거예요, 무슨 교육이든. 그랬는데 인제 다른 교육을 들었어요, 사실은. 다이어트 관련된 교육 누가 너무 신나 가지고 한 거예요. 그 에너지를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는데 그분을 통해서 인제 만난 게 저희 선생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교육을 한번 딱 듣자마자 뭐가 압이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빠진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신나는 거예요. 뭔지 몰라. 못 알아들어요 제가. 뭐 안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자꾸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일어나는 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벌써 파장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세계를 저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그런데 얘기해 주시는데 잠도 오고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갔다 오니 신이 나 있어요 제가. 예, 남편이 처음에는 있죠. "가지 마라." 그랬어요. "왜 거기 가서 그런 교육을 듣냐고." "하지 마라." 그랬는데 제가 갔다 오고 나서 처음 갈 때 거짓말하고 갔거든요. 근데 갔다 와서 제가 너무 신나니까 "갔다 왔는데 이런 교육을 받았는데." 하고 막 신나서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딱 보더니 "너 계속 다녀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압이 꽉 차서 고통스러워 있다가 거기 갔다 오더니 애가 막 신이 난 거예요. 신이 난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인제 이 고통과 뭔가 신이 나는 게 그냥 뭔가 물건을 하나 샀을 때의 기쁨이 아닌 뭔가 여러분들 있잖아요. 영혼이 확 있잖아요. 뭔가 될 것 같고 뭔가 이게 다르다니까는요. 물건을 샀을 때 그 좋아하는 그 기쁨 잠깐 좋아하는 거랑 완전히 그 내면에서 있잖아요. 이게 고통에서 살짝 벗어났을 때 있잖아요. 그 느낌이 기쁨이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고통이 여러분들 있어요. 있는데 그 고통을 너무 익숙해서 고통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찾아가서 3살 이전에 어떤 사건을 찾아서 그거를 해결을 하면 진짜 행복한 게 편안해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제 그 고통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 있죠? 그리고 제가 요번에 찾은 게 저는 '아 엄마가 동생 낳을 때 사라졌네. 이게 나를 그게 버린 거라고 아이가 어린아이가 생각을 했구나.'라고 해서 버려졌다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제가 찾은 게 뭐냐면 '엄마가 나를 거부했네.'라는 거부당한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가지도 못하고 뭔가 탁 이렇게 압도적인 뭔가 이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가지도 못하고 딱 애가 얼어 가지고 막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느낌을 또 느끼기 싫어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험을 하면 지나가는데 경험하기 싫어서 밀어내니까 이걸 계속 앞에 오면 느끼기 싫어하고 막 이런 거야. 압이 그대로 이렇게. 그거를 제가 제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거부당한 것 같아요." 어쩌고 저 사람 건가 보다. 그 내 건 아니야, 내 건 아니야." 그랬거든요. 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 옆방에 계신 분을 제가 어 저 저 사 저 사장님은 저 때문에 제가 에너지가 막 움직이는 걸 봤거든요. 그래 가지고 인제 이렇게 파장이 막 순간 이렇게 놀라고 이렇게 그런 걸 저는 보고 저 저 때문에 거부당한 게 있을 거라 그래도 "아 저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부당한 게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얘기하니까 "사장님 거부당한 게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얘기를 하면서 저는 누굴 봐요? 이게 저를 보거든요, 관찰자 입장에서 제가. 저 사람을 통해서 저를 보니까 '거부당하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 누구 거지?' 그러니까 제 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제 찾은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요새 느끼는 게 저 사람을 제가 너무 웃긴 게 제가 여기 이렇게 라인이 있어요. 제가 인제 알게 된 라인이 이쪽 줄, 여기 줄이 있거든요, 이렇게. 저는 옛날에 있잖아요. 잘난 척할 때는 저는 너무 잘하는데 잘난 척하는 게 저는 너무 잘하는데 '이 사람들은 왜 돌연변이지?'라고 착각하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돌연변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돌연변이가 아니라 요 사람은 저항이 센 줄, 회피하는 줄. 이게 라인이 다 틀리게 이렇게 라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게 다 전 거예요. 전 거. 저도 저항하는 것도 제 거고 회피하는 것도 제 거고 요게 라인이 있잖아요.
다 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의, 그래서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와 행운을 부르는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려면, 행운을 끌어당기려는 힘이 생기려면 세상 이전의 어떤 그 사건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서 이거를 그 느낌에서 에너지 장에서 해체시켜야 돼, 에너지가. 해체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 해체시켜 주는 걸 어떻게 하면 잘 알아요 하는데, 어릴 때의 사건을 찾아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면 좋고요. 그거 처음에 이해가 돼야 되겠죠. 이해가 돼야 돼. 이게 왜 이런 원리가 이렇게 되는가를 그 원리를 듣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떠올라요. 떠오르는데 처음에는 저건 내 거 아니고 저건 내 건 것 같고 아니고 많았는데 점점 있잖아요. 자꾸 뭔가를 찾아서 없애기 시작을 하면 그게 뭐예요? 다 '아 저것도 내 거였네. 이것도 내 거였네. 다 내 거였네.'라는 걸 제가 알게 되는 거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다 내 거구나.' 내 건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의 외양만 다를 뿐이지 결국은 있잖아요. 너무 웃긴 게 여기서 보면 인제 관심받고 싶어 하는 어린아이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관심 받으려고 그러면 엄마한테 잘 관심 받으려고 했던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관심 받으려고 하고, 튀는 행동하면서 관심 받으려고 그러고, 떼부려서 말썽 부려서 관심 받으려고 하고, 근원은 뭐예요? 관심 받고 싶어 하고, 고통받는 건 똑같은데 하는 건, 밖으로 보이는 건 다 다르더라는 거죠. 다른데 아는 내면은 똑같다. 그래서 근본적인 감정에서 모두 비슷하다. 비슷비슷해가 똑같다 이거예요. 그쵸? 그래서 잘 들어보셔야 돼요. 다른 분들이 어릴 때 얘기하고 제가 어릴 때 막 얘기해 드리잖아요. 잘 들어보시면 '나랑 똑같은 게 있나?' 막 이렇게 보신다니까는요. 예. 전에 그 수양 씨인가요? 수양님 막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어릴 때 있잖아요. 저희 아빠가 지금 술 끊으셨거든요. 지금 술 끊으신 지 9년 되셨어요. 이야, 우리 아빠 술 안 끊은 줄 알았어요. 술 주사가 있으셔 가지고 되게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에서 또 막 있었거든요. 자랐거든요. 그 얘기하니까 엄청 웃으신 분이 계셨어요. 보니까 아버님이 술을 그렇게 드신 거예요. 예. 그게 뭔가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요. 잘 찾아보시면은요. '아 저거 내 거 아니야.' 처음에는 내 거 찾기 싫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어릴 때 시절의 어떤 그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 사건을. 그럴 때 듣기 싫어하고 안 듣고 막 그래요, 처음에는. 찾기 싫을 때는 듣기 싫어해요. 안 들어요. 그런데 이거를 찾아야 되겠다라는 거 알고 점점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는 기문이, 의식의 장이 이게 열리기 시작을 하면서 찾더라고요. 다 내 거라는 거. 그쵸? 네. 그래서 수많은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그녀가 깨달은 점이었다. 수많은 사례를 살펴봐도 감정은 비슷하다. 거기에 다 있다. 정답은, 그래서 모든 사람의 정답은 뭐예요? 1 번. 정답은 하나다. 1 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 엄마한테 버린 적은 없어요. 근데 엄마가 언제 나를 버렸을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었던 걸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요. 근데 수업을 안 들으시는 분들은 뭐예요? 그런 걸 찾으셨다. 연락 주세요. 7467-3221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안내를. 그러면 내가 행운이 생기고 부가 나한테 끌어올 수 있는 힘이 당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세상의 우주는 "갖다 쓰면 돼." 그러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갖다 쓰면 돼." 하는데 갖다 쓸 줄 모르는 거예요. 왜? 중간에 상처가 있어서. 상처 있다고 생각하는 내가 있어서. 상처는 없어요. 상처가 있다고 생각하는 내가 이 모든 우주에서 가져와서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사랑으로 있어서 사랑이 그냥 갖다 쓰면 되거든, 온 우주에는. 그 내가 못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에서 한계가 있어서. 내가 지켜본 서윤도 다르지 않았다. 그녀는 재벌과 대통령, 사회적 약자나 노숙자를 모두 똑같이 대했다. 세계적인 부자라고 특별하게 잘해주는 일도 없었다. 누구를 만나든 그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 가장 필요로 하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다. 이런 자질은 누구에게 배운 게 아니었다. 타고난 이였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타고난 이였기에 가능하다고 그러고 우린 못해요? 우리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치유사 과정을 배우고 있어요. 치유사 과정.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치유사가 있잖아요. 그 심리학보다도 더 엄청난 거예요.
심리학보다. 근데 저는 지금 석사 과정 몇 개월 안 남았네요. 와 내년에는 박사 과정을 밟고 그다음에 내년 끝나고 나면 박사가 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을 더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동안 누가 치유가 돼요? 내가 나를 치유할 수 있어야 다른 분들을 치유해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치유가 되면 사랑이 완전 사랑이 요만한 것도 아니죠. 온 우주에 퍼져 있는 게 사랑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치유가 되면서 내가 사랑이 되면 다른 분들을 치유해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같이 함께 치유가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치유사 과정도 있답니다. 여러분들 치유사 과정도 한번 배워보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네. 우리는 모두 고통을 고통을 그냥 그렇게 사는 삶인 양 착각하고 있습니다. 삶은 행복입니다. 그쵸? 행복을 경험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행복을 경험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두려움에 고통을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시면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쵸? 내가 나를 학대하고 있어요. 내 생각으로. 자학을 하고 있거든요. 학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몸도 아프고 막 괴롭고 힘들고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원래 삶은 뭐예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 사랑입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음속을 해제시켜 주고요. 해제시켜 주시고